자, 160, 100, 그래. 들켰구나. 169쪽에. 자, 우리 2절에서 이제 그 중에 또 하나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번에 토지상환 채권도 수용, 사용 방식에서 나오는 채권인데, 자, 요 말을 분석하면 요거는 토지상환 채권이에요. 토지상환 채권. 자, 우리 채권이 보통 금전 채권이 원칙입니다만, 요 채권은 토지로 상환하는, 금전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나 건축물 둘 다 상환할 수 있는데 다 쓸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랑 관련해서는 이쪽 파트의 특이한 얘기가, 지금 수용할 때 보상금은 원래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돈 없는 시행자에게 조금 시행자 도와주기 위해서 그 매수 대금을 현금 대신에 채권을 발행해주고, 이 채권 산 사람에게 토지나 건축물로 갚아주면 요거 발행하는 것만큼 현금이 안 나가니까, 여기서 나오는 채권이 환지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그 발행할 때 매수 대금의 전부를 다 지급할 수 있는지, 매수 대금의 일부만 가능한지, 요거 일단 판단을 해보시고. 전부? 잘하셨어요. 전부는 안 됩니다. 왜? 환지랑 똑같아지니까. 이 구역 내 땅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 수용을 당하면서 그 보상 대금을 다 만약에 요걸 발행해주고 나중에 조성된 토지원으로 다 준다라면은, 극단적인 예로 여기 있는 사람만 새로운 물건을 받아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환지랑 똑같아지잖아요. 제가 수용 사용 방식은 일반인에게 주려고서 그 방식을 택한다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전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부. 그리고 일부가 발행 규모가 전체 분양할 토지나 건축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분의 1을 넘지 못해요. 이 숫자도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뭐 최소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최소 반은 이곳에 있는 사람에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지. 최소 반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건 여기만의 특징이고요. 또 지금 이 채권은 토지나 건축물 하나 값에 해당하는 큰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큰 채권은 나중에 주택법에서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나, 그것도 주택 하나 값에 해당하는 채권이야. 그런데 그 두 가지 큰 채권이 나오는데, 두 가지 큰 채권의 공통점이 있어요. 민간인은 보증받아야 된다. 이건 두 큰 채권의 공통점이에요. 요거 토지나 건축물 하나 값인데 시행자가 다 발행할 수 있지만, 민간인이 만약에 발행했다가 요거 채권 발행할 땐 좋았는데 나중에 토지나 건축으로 갚아주지 못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민간인이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여러분 이런 큰 채권은 기명식, 무기명식 어느 채권으로 발행할 것 같아요? 기명식. 기록할 기자, 이름 명자, 소유자 이름이 표시되는 게 기명이야. 아니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것도 토지대장부터 시작해서 등기부까지 소유자 이름이 다 표시되는데, 이거에 하나 값에 해당하는 큰 채권인데 채권 소유자 이름이 표시가 돼야지. 이거를 무기명식으로 열차표, 영화표처럼 발행했다가 도둑들이 그냥 가져가라고? 그럼 무기명식은 소지한 사람이 적법한 소유자라 추정받는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근데 기명식이면 누가 소지를 했든지 상관없어요. 거기 소유자로 표시된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큰 채권은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만. 자, 그럼 토지상환 채권은, 자, 1번에 시행자가 발행을 합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보통 채권은 서로 간에 채권 발행할 사람과 받을 사람 의사합치가 돼야 돼. 그래서 소유자가 원할 때, 현금 받을 소유자가 원할 때 주로 발행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매입 의무가 있는 채권도 있어요. 매입 의무가 있으면 매입할 의무 있는 자가 매입해야 되지만, 보통 채권은 소유자가 원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 땅을 가지는 사람이고 원래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생각을 했는데, 시행자가 내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해 줄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다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할 거예요? 원하지 않을 거예요?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아니면 그냥 현금 받아간다? 토지상환 채권 받을 거예요? 그냥 상황에 따라 판단하세요. 뭐 받는 줄 알아요. 아까 얘기대로. 요새 지방에서 아주 분양이 안 돼서 난리야. 그런데 예를 들어 도시개발로 아파트 분양한다 생각해봐요.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는데 다른 데 분양이 안 돼. 그곳에서 한대. 현금 받을 거예요? 채권 받을 거예요? 근데 왜 아까 또 뭐 채권이라고 얘기해요?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만약에 과천의 3기 신도시를 거기 이제 땅 가지고 있어요. 수용 당했어요. 원래 현금 받을 건데 토지상환채권 받을 생각 있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땐 받는 게 좋겠지. 받으면 다른 사람은 그 경쟁률 뚫고 들어가서 받을까 말까 하는데 요거 받게 되면 토지나 건축물 하나 받는 거죠 나중에? 그냥 물어봤어요. 그래서 원하시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그때 무조건 받지 말고.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거 발행하려면은 좋은 걸 이제 해야지. 원하게끔 소유자가 원할 때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 체크하시고 전부라면 틀리니까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이게 토지상환 채권 뜻이고요. 그 일부의 발행 규모가 얼마냐? 동그라미 2번에서 정하기를 채권의 발행 규모는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나 건축물이 도시화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발행을 하는 방가르 2번에 민간 시행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민간시에 대한 차별.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 중에 방가로 2번 중에 동그라미 2번 토지 상환 채권은 김형식 증권으로 한다. 제가 큰 채권은 김형식으로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얘기만 일단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보시니까 또 선수금이 나오네요. 선수금. 이것도 토지 수용 사용에서 나오는 제도예요. 먼저 먼저 받는 돈이 선수금이에요. 그래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을 미리 팔고 그 돈을 먼저 받아서 그 돈을 사업비용에 충당하게 되면 사업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제도라고, 선수금. 자,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자, 조성토지 등도 팔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도시화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토지를 원형지라고 합니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땅은 두 땅밖에 없어요. 조성토지가 있고 원형지가 있고. 이 두 땅이 있는데 두 땅 다 미리 팔고 선수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미리 받는 돈이 선수금이에요. 이건 전부도 상관없어요. 개별 토지에 대한 선수금이나 전부 받아도 상관없고요. 이게 선수금 제도고, 그 다음에 네모난 산문에서 원형지가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다가 조금 추가를 해서 볼까요? 여기다 추가를 해서 그림에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용 사용 방식을 전제로 한 사업시행을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체계를 잡는다. 그러면 이 방식을 전제로 해서 들어왔다라면 이 방식으로 할 때는 땅은 두 땅이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해 두고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조성토지 등과 원형지, 이 두 땅만 존재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한다면 지금 당장 나 오늘은 뭐 요것만 하니까 환지하는 보류지 두 땅으로 체계를 잡고 시작을 해야 돼. 머릿속에서 환지하는 보류지 두 땅으로 체계를 잡을 때, 이게 여러분 조성토지가 말 그대로 도시화 사업 목적대로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와 건축물, 조성한 토지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조성한 땅, 시행자가 손댄 땅. 아니, 개발사업 하려면 당연히 개발사업 목적대로 손을 대야지. 이게 조성토지예요. 손대지 않은 땅이 원형지, 원래 형태를 유지하는 땅, 원형지가 되겠고, 조성한 땅, 조성하지 않은 땅, 손댄 땅, 손대지 않은 땅. 자, 제가 수용 사용 방식 할 때는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려고 한다 그랬죠? 일반인에게 집단적으로 공급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본래의 땅은 어느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형지예요? 조성토지예요? 이게 주된 땅이라고, 이게. 요거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목적대로 조성한 땅이니까. 이게 사업시행으로 제대로 해야 될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거용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어느 목적으로 조성을 해야 돼요? 집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해야 집 짓고 와서 살겠지, 목적이 되겠지. 산업용 신도시로 개발한다면 택지로 지면 안 되겠죠? 공장용지로 조성을 해야지. 이게 목적대로 조성한 땅이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일반인에게 주는 땅이 조성토지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원형지는 어디에 필요하냐?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이거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목적대로 조성한 땅이 이 땅이니까. 옛날에 이거 하나만 있어. 이건 나중에 등장한 거예요. 나중에. 없어도 되는데 나중에 등장한 거라고.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아니 손대지 않을 거면 뭐하러 이거를 사업을 합니까? 손대지 않을 거면. 손대지 않은 땅이잖아. 예. 그래서 요거는 왜 나왔냐면 이게 좋은 땅이라 아무나 못 받고 특정인에게 받게 하려고 근거 규정이 있어야 받게 할 수 있으니까 원형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없어도 되는 땅이지만 둘을 비교해 보시면 훨씬 좋은 땅이에요. 제가 11월에 여러분들에게 이 틀 잡느라고 물어보시니까 요게 좋다고 막 답을 하셨죠? 왜? 깔끔하게 만들어진 땅이니까, 이건 손대지 않은 땅이니까 요게 깔끔하다. 그건 가격 생각 안 하고 이게 그냥 깔끔해서 좋다는 얘기잖아.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 훨씬 싸 이게. 그래서 좋아요. 깔끔한 게 좋아요? 비슷한데 약간 덜 깔끔한데 값이 싼 게 좋아. 고집 부리지 말고 괜히 이걸 하지 말고 이게 좋은 땅이야 이게. 여러분 조성 토지가 막 10배 이상 남기는 경우 그래갖고 막 사회적으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다니까. 수용해서 글쎄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일반에게 분양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여기 앞으로 개발하는데 어때요? 다 뭐 그냥 농지 막 이런 거 그냥 비닐하우스 있는 땅 이런 거 수용하잖아요. 그 가격에다 조금 붙여봤자 얼마 안 돼. 그래서 그 전에 뭐 토지주택공사가 수용할 때 평당 50만 원에 수용가 평당 50만 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더 비싸겠지만 그런 땅을 그러고 나서 조성해서 일반에게 분양할 때는 500만 원 예를 들어서 평당 10배 이상 붙여서 막 기사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남겨먹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상 원형지는 그렇게까지 붙일 수가 없지. 조성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원형지는 그대로니까, 그죠? 여기다가 이제 거기 들어가기까지 뭐 진입도로 이런 것들은 하겠지. 이제 그 원형지 자체는 손을 안 대도 이제 그런 돈만 받아요. 그러니까 훨씬 싸 이게. 그리고 받아서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훨씬 좋아. 왜? 자기 개성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진 것보다는 원석 갖고 자기 개성대로 살린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받자마자 이건 시세 차이가 확 생기는 좋은 땅이야 이게. 그래서 요거를 따로 없어도 되는데 만들어냈다. 자, 1번 공공기관이 이 좋은 규정해서 좋은 땅,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땅 공공기관이 받으려고. 2번 국민들 좋은 땅 받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물론 민간에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그 길이 역시 험해서 문제지. 그래서 원형지는 누가 받는지 보셔야 되고, 환지라면은 이거는 일반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준다 그랬죠? 그 땅이 뭐예요? 환지라고. 종전의 토지에게 주는 땅 자체를 환지라고 해요. 그러면 주는 게 환지라면 주지 않고 남겨놓는 거 보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에서는 환지가 주된 땅이고 꼭 환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남겨놓는 땅 보류지, 환지 아니면 보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중에서 원형지부터 보시는 겁니다. 보세요. 3번의 원형지를 전제로 해서 방가로 1번. 시행전환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냥 좋은 얘기 적어놨고, 이때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역시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다음에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아무나 못 받아요. 다음에 있는 자만 시행자가 이자에게 공급해서 개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1번 국가지자체, 2번 각종 공공기관, 3번 지방공사, 이렇게 공사 이상이, 행정청 공사 이상이 받으려고 만든 좋은 제도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고 민간인 아예 못 받는다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4번, 5번을 통해서 민간인도 받을 수 있는 걸 살짝 조그맣게 열어놨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해당되는데 보세요. 4번이 국가 공공기관 등이 복합개발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형지 받고 싶으면 간단하게 공개 모집에 응해서 우수작, 최우수작 이렇게 선정되면 돼. 간단하게 선정되면 돼요.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러면 5번. 간단하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비로 직접 사용하는 자니까 하나 원형지 시행자로부터 받아서 그냥 학교나 공장 하나 간단하게 지으면 돼. 둘 중에 하나 하면 안 돼. 할만해요? 이렇다니까 글쎄. 민간인. 공모에서 선정될 정도로 아주 머리가 비상하거나 아니면 학교나 공장 지을 정도로 돈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민간인은. 아무나 못 받아요. 자, 이제 여기다 추가하기를 2번에 이때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내로 한정한다. 3분의 1이 한도예요.
제가 아까 조금 작다는 것을 기준으로 쓰는 것이 30% 쓸 때도 있고 3분의 1 쓸 때 여기서 3분의 1 쓰는 거라고. 이게 원형지가 너무 많이 공급이 되면 그만큼 조성토지가 줄어들고요. 도시개발사 목적대로 하는 것이 조성토지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면 목적 달성이 안 될 수 있다고 봐서 원형지는 작아야 된다. 한도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넘겨보세요. 양가로 이번에 원형지 매각 제한이 있어. 양가로 이번에. 일정 기간 동안 매각 못한다는 얘기예요. 받자마자 시세 차익이 생겨서 그냥 팔아버리면 안 된다. 싸게 받는 것만큼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말아라. 누가? 원형지 개발자는. 그런데 괄호 속에 국가자체는 제외. 국가자체는 미꾸라지야. 쏙 빠져나가 그냥. 네? 다른 공공기관 포함해서 원형지 개발자는 다 매각 제한 받아요. 유일하게 행정청 국가지자체만 안 받아. 받자마자 바로 팔면 돼. 행정청이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가 규제를 스스로 받을까요? 규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규제받을 사람은 아니야. 국가지자체는 매각 제한 안 걸린다는 거 아시고 행정청을 제외한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영위 정하는 기간 동안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정해진 원형지 매각 제한 기간 동안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개발자는. 그 정도 일단. 자, 그리고 이제 양가로 4번의 선정 기준 중에 방거리 위반 선정 방법 할 텐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자, 일단 우리 그 공법에서 공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 뜻을 좀 이해를 해 두셔야 저게 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경제 입찰로 하는 방법.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 자, 말 그대로 분석을 하시면 입찰에 참여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공급받을 사람 그럼 이제 입찰서 내는 거죠.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입찰서를 내요. 그런데 입찰 앞에 경쟁이 붙어 있어요.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입찰에 누구만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말 그대로 경쟁 입찰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할 수 있어요.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공정하지. 그래서 주로 일반인 대상으로 준다 그러면 공정성을 위해서 경쟁 입찰로 준다라고 보시면 돼. 누구나 참여하게 해서 최고가로 쓰는 사람을 낙찰자로 봐서 그자에게 주는 거. 이 경쟁 입찰 공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말은 계약은 계약인데 수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이게 따를 숫자 뜻의 있자라고 합의할 때 뜻의 있자. 그러면 뜻에 따라서 맺는 계약, 합의된 뜻에 따라서 맺는 계약이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서 합의된 뜻에 따라 맺는 계약이니까 특정인과 계약 체결하는 걸 얘기를 하지 일반인과 무슨 합의를 하겠습니까? 이게 기본 논리예요. 그러면 일반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경제입찰로 해야 공정하다. 근데 일반에게 주는 것은 경제입찰로 해야 되는데 요거를 그 중에서 특정인과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계약 체결했다.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입찰로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으니까 그자에게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법에서 수의계약으로 정해진 경우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법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논리 자체가 일반에 주는 건 경제입찰로 줘야 된다니까요. 성질상 일반에게 줄 수 없는 거. 성질상 일반에게 줄 수 없는 거. 성질상 줄 수 없다라면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잖아. 그자와 수의계약.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건 그자와 수의계약한다. 일반에 주는 것은 경제입찰. 이 논리를 아셔야 되고. 자, 그렇다라면 자, 우리 조성토지를 공급한다. 그럼 우리 공급할 때 조성토지라면 원칙이 어느 방식으로 줘야 됩니까? 원칙이. 그러니까 일반에게 주는 것이니까 어느 방식 둘 중에 하나. 어느 방식이냐. 경제입찰로 한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경제입찰로 공급하라. 근데 예외적 현상으로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예외가 존재해서 공부할 때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어느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어느 때 추첨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이 둘을 구별하는 걸 해두시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데 둘을 구별하시고 그렇지 않은 게 경제입찰이니까 이 둘을 구별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원형지를 만약에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원칙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원형지라면 원칙이 수의계약이 되겠지 아무나 못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예외적으로
경쟁입찰이 있어. 그러면 원형지를 준다는 예외적인 현상이 경쟁입찰이니까 경쟁입찰로 하는 경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거를 기억하시고 나머지가 수익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틀을 잡아두시고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아셨죠? 그죠? 여기서도 이거나 이거 글쎄 이거나 이건 글쎄 아까 원리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 둘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구별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 수익계약 할 수 있는 것을 추첨으로 하실 때 이렇게 바꿔서 틀리게 내니까 추첨을 이렇게 바꿔서 틀리게 내니까. 그런데 수익계약은 이따 보시면 한 뭐 10가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랬다니까. 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문 주어준 거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아, 이건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다. 나와 있으면 다 수익계약으로 보시면 돼. 그럼 추첨을 구별할 때 추첨은 서민용 토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자, 그럼 제가 여기다 쓸 건 다 썼어요, 지금. 자, 여러분. 이따 보시면은 추첨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 우리 아파트 인기 있는 아파트 분양받는다면 최고 순위 1순위 그 중에서도 1순차 이게 최고 순차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어요. 조건은 똑같잖아, 그죠? 조건은 똑같은데 사람이 많아.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첨은 일반에게 주는 거예요. 이따 보시면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거 보시면 특정인에게 준다는 얘기 없어. 특정인에게 준다는 얘기는 여기서만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고 일반에게 주는 건데 경제입찰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어. 서민용 토지, 서민들이 받아야 될 땅이라면 경제입찰에 놓게 되면 사실상 서민들이 못 받아요. 형식적 의미의 평등에 적합한 것이지 기회는 누구에게 준다는 점에서 아무리 써낸 뭐래. 최고가로 써낸 사람이 낙찰자가 되니까 제일 돈 많이 가진 사람만 받아가겠죠? 실질적 의미의 정당성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경쟁입찰로 가격 경쟁시키지 말고 가격을 시행자가 최고가를, 공급가를 정해놓고 이 정해진 가격에 너도 나도 오게 되면 어차피 가격은 똑같죠, 그죠? 조건 똑같죠? 그들 중에서 공정하게 추첨하면 서민들이 취득할 가능성이 커지잖아.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자, 원형지입니다. 지금은 원형지 보세요. 4번에 1번. 원형지를 묻고 있잖아.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원칙.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 요거 하나만 경제입찰 방식으로 하면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요거 하나만 경제입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그냥 생각만 해보시면 돼. 자, 우리 원형지를 국가재채기해 준다. 국가재채기에 줄 필요가 있어서 그자에게 준다. 그자와 수의계약.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지방공사에게 줄 필요 있다. 그자와 수의계약. 아까 공무에서 선정된 자에게 준다. 다른 사람 못 받죠? 선정된 자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자와 수의계약 아닙니까? 다 수의계약이라니까? 근데 유일하게 원형지 받을 정에서 학교나 공장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라면 용도가 학교 용도인지 공장 용도인지 시행자가 정하는 용도에 국한돼 있을 뿐이지 이걸 누가 받는지는 누구만 받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조성해서 줄 수도 있지만 내 원형지로 줄 테니까 한번 개성 있게 한번 학교 만들어 봐라 하면은 학교라는 용도만 특정해서 원형지를 공급할 뿐이지 학교 지을 사람은 누구나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학교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렇게만 적어 있지. 사용하는 중에서 누구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경제입찰이 되지. 그대로 해석해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경제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공법 어디서나 나오는 규정으로 보는데 일반에게 주는 것을 2회 이상 시도해 봤으면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계속 2회 이상 유찰됐는데 3회, 4회 때 계속 무조건 경제입찰하는 게 아니고 최선 다했으니까 이때는 특정인에 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 얘기고. 자, 우리 공급 가격을 볼까요? 2번에 이 공급 가격도 원형지랑 조성토지, 환지가 다 달라요. 여기는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격이에요. 원형지 감정평가 합니다. 이 감정가격에다가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 있으면 그거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가 아니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할 뿐이야.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꼭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기준으로 해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형지는
그 원형지 개발자와 서로 계약에 따라 특정인과 계약해서 넘긴다 그랬죠? 계약 두 당사자인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반에 주는 조성토지는 그냥 감정가로 한다. 나중에 나오거든요. 여기는 감정가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두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구조라고 원형지 성격상. 자, 그리고 원형지 끝났고 이제 4번에 이주대책 수립 시행을 보시면 요거는 수용상에서 일반적 얘기입니다. 시행자는 공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있다.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수용당하면서 생활의 근거지를 잃을 정도가 됐다면 보상금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주해서 살 대책까지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생활의 근거를 뺏겼으니까. 그리고 나오는 게 조성토지잖아요, 여러분. 조성토지. 공급계획. 이건 뭐 제가 원형지에서 안 읽어봤을 뿐이지 여기 공급계획을 전제하는 건 뭐 수용상에서 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작성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라. 공급계획입니다. 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양가로 3번의 조성토지 등의 공급 방법이 나오는데 방가로 2번이 원칙이잖아. 경제입찰에 따른다. 그러니까 경제입찰로 공급한다. 이게 원칙인데 방가로 3번 추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예외. 방가로 4번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예외를 표현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가 예외잖아요. 방가로 3번부터 보세요. 네 가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분양할 수 있다인데 다만 이때도 공공시행자가 아래 1회 토지 중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할 때는 추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따로 구별하시고 보통은 추첨으로 할 수 있는 네 가지인데 아래 1번 요건 중에서도 할 수 있다지만 공공시행자가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할 때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는 예외까지 별도로 붙어 있는데 자, 일단 우리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게 서민형 토지라고 했던 거예요. 네 가지. 1, 2번이 공동주택 지을 땅인데 1번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 자, 주택법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전용면적 원칙 85 이하를 얘기하거든요. 서민형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는 뭐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포함해서 서민형으로 보기 때문에 가격 너무 경쟁입찰로 올리지 말고 추천 방법으로 좀 싸게 공급이 되면 서민들이 마련할 수 있는 그 주택의 분양가가 낮아지니까 기회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원래는 이런 경우 할 수 있다지만 공공시행자가 만약에 이 중에서도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할 때만큼은 의무적으로 하라. 이게 작년에 추가된 얘기지 이게.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용지만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임차인으로 들어오는데 이때는 토지를 임대료가 쌓여야지 실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한 임대료 부분은 토지 가격에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추첨으로 할 수 있다라면은 만약에 시행자가 안 해도 상관없어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원칙대로 의무적으로 추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격을 낮춰야지만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런 부담을 민간에게 줘서는 안 되고 공공시행자가 할 때만 그런 얘기까지 따로 붙어 있고 두 번째는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이게 주택법에서 공공택지라는 개념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얘기가 민간택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택지니까 민간택지보다는 좀 더 공공사업으로 했으니까 싸게 줄 필요가 있겠죠? 서민들에게 도움되도록. 세 번째가 단독주택 용지라면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를 얘기합니다. 100평, 100평 이하, 330 이하. 이 정도는 뭐 서민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용지도 있어요. 아니 공장은 자본가가 짓는 건데 왜 이게 서민용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서민들의 내 직장 마련에 좋은, 내 직장 마련에 좋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공장에 취업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 한 번 나왔어요. 여러분이 공장용지를 진짜 뭐 인기 있는 곳이면은 왜 추첨을 하겠어? 그냥 경쟁입찰로 하겠지. 뭐 돈을 더 내고 들어와서라도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잘 안 들어오는 곳에 들어오려고 공장을 유치하려고 생각한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땅은 거의 무상으로 제공할 테니까 당신 그냥 와서 당신 공장이나 짓고 살으라고. 땅 얼마? 한 2만 평 되는데 10,000원. 평당 10,000원이 아니고 그냥 10,000원. 10,000원에 줄 테니까 들어와라. 왜 10,000원 너무 싸요? 외국에서는 1달러에 주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땅 거저 생기니까 물론 공장은 와서 투자해서 지어야 되겠지만 땅값 안 들어가잖아요. 너무 조건 좋으니까 너도 나도 들어오겠다는 그들 중에서 추천. 그래서 공장에 들어오게 되면 유치가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직장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서민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추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래 수익이야. 자, 내용 많잖아. 근데 이게 나오면은 다 뜯어보면은 일반에게 못 주는 것들이라고 이게. 해석만 하시면 돼. 그래서 그자와 수익계약 특정인과 자 1번 학교용지나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설용지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나 예를 들었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다는 공공설용지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에게 못 주니까 누구에게 주느냐? 국가지자체 등 영해법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준다? 그자와 수익계약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라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 아까 원형지에서 학교는 예를 들어 일반에게 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립학교 지을 땅이면 학교 지을 사람 누구에게나 대상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국공립학교라면 학교 지을 땅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국가에게만 줘야지. 공립학교라면 지자체에게만 줘야지. 그자와 수익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잖아 지금. 두 번째 1-2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누구에게 주느냐? 국가 등 지방공사까지 즉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공급한다.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못 박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민간인이지만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했다라면 공공 성격으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 서민용 땅을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이렇게 공공성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줘서 서민들이 위해서 집 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자와 수익 이야기잖아요. 2번이 실식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래요. 자, 어떤 사업하면서 존치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남겨두는 시설물이 있는데 이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땅이면 이 땅은 1번 유지 관리책에 줘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나요? 유지 관리책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재가 있는 곳의 주변을 개발한다. 문화재는 냉간해야 돼. 남겨두기로 결정했어. 그런데 그 문화재를 관리할 관리소를 지을 땅이 필요하다면 그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땅이잖아. 유지관리할 적에 줘야 그 땅에다가 관리소를 지어서 관리를 하지. 다른 사람이 주면 안 돼요. 성질상. 3번이 공토법에 따라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조성 토지 중에 전부를 다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공급한다. 줄이면 토지 전부를 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자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시행자를 끝까지 괴롭힌 강제 수용당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같은 특정인이라 하더라도 이게 협의 취득을 장려해서 나온 제도예요. 우리 제가 수용할 때는 협의에 따른 취득이 있고 재결에 따른 취득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재결까지 가게 되고 막 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수용을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큼 시행자는 앉아서 손해가 돼. 비용 막 끌어다 쓰는데 이자만 해도 막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자는 빨리 취득하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협의 취득을 장려하고서 나온 거야. 협의 취득에 응해주는 보상금 자체는 낮을지 몰라도 남들이 받기 어려운 땅을 당신에게 수익계약으로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혜택 때문에 온다는 거지. 협의 취득 장려를 위해서 그자와 수익계약한다. 이게 여러분 세종할 때 세종시에서 이거 실제 썼었어 그 전에. 세종시 개발할 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 수용이 안 돼갖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자꾸 막 사업 지연되고 그 사람들이 뭐 끝까지 버티는 거지 뭐 그냥 주로 이제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조상 이 조상이 대대로 살아온 것으로 아무리 돈의 문제가 아니고 조상이나 대대로 살아온 거를 이걸 어떻게 버리고 가느냐. 돈 많이 줘도 소용없다. 난 여기서 그냥 무조건 여기 있겠다. 근데 이걸 제시했잖아 그때. 협의에 응해 주시면 상업용 필지 좋은 아주 위치가 상당히 좋아서 나중에 받으려면 참 수십 대 1의 경쟁률이 예상이 되는데 협의 취득에 응해 주시면 이 땅을 수익계약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아유 지금까지 조상한테 잘해왔는데 뭐 다음에 조상한테 잘하지. 싹 넘어왔잖아. 이거 많이 쓰던 거야. 좋아요 하면서
이게 넘어온 거예요, 이게. 자, 4번에 토지 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한다. 자, 토지 상환 채권 가진 자에게 상환 기간이 돼서 갚아주려고 토지를 상환한대. 그럼 상환하는 토지잖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채권자에게 줘야 상환이 되지. 다른 사람에게 주면 배달 사고지. 그자와 수익이야. 뻔하죠? 뻔하다니까 다. 제가 다 읽어드리잖아. 친절하게 이렇게. 자, 5번에 토지의 규모 형상 등에 비추어 토지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시 불가피해야 돼요. 아니 지금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으면은 경제 입찰에 내놔도 누가 가져갈 사람이 없다니까. 하도 낮아서 별 볼 일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땅 소유자에게 아유 이거 당신 그냥 내 헐값이 줄 테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자와 수익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자에게 주는 게 불가피하다. 그자와 수익이야. 그리고 6번도 공공시행자가 맨 끝에 줄 보세요. 어떤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줄 수밖에 없다? 그자와 수익이가 아닙니까? 6-는 지금 뭐 약간 지나간 일이고 6-3은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한다. 이거 안 배운 얘기지만 이 얘기도 뻔하잖아요. 개발을 대행하는 땅이면 대행개발사업자에게 줘야 그자가 그 땅에 대해서 개발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주면 큰일 나잖아. 그 다음에 7번 경제입찰은 추천 결과 이유 예상 유찰. 추첨도 일반에게 주는 거, 경제입찰도 일반에게 주는 거 두 번 이상 유찰됐으면 최선을 다했다. 수익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얘기야 다. 그리고 4번의 반가 1번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감정가로 한다. 이건 조성토지 얘기죠. 감정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일반에 주는 거 아까 원형제랑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제 고할에 3번에 이제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는 특례 나중에 할 때 요거는 느낌 잡아서 조금 살펴드릴 것이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목적에 든 진도는 됐고 예고하신 대로 하여튼 우리 여기서 할 때가 하도 막 겹쳐가지고 설날 연휴도 겹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안 해요. 다음 주 안 하고 5, 6, 7, 8에 나가는 걸 이제 3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해서 끝내는 거예요. 3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3월 이제 며칠부터 이게 다시 시작이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할 것이고 하여튼 설 뭐 또 즐겁게 잘 보내시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